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TV입니다. 금요일에 정치 논평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선 때 방송에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라는 거죠. 대장동 개발 담당자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거짓이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된다 뭐 이건데요.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을 하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으니 재판을 받아라 이겁니다. 사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손바닥에 그린 왕자가 천공이나 무속인과 관련이 없이 동네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려준 것이다. 이런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회부를 해야죠. 재판을 받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는 사유여야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얼토당토 않는 것들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하면은 선거 때 사실 이런 것들에 저촉되지 않는 후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했던 그런 발언들 다 팩트 체크를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하십시오. 누구는 재판에 회부하고 누구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사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강력하게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만 받아먹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을 했다. 누군가가 출마를 하려고 하면 아주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큰 채찍으로 때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달려간 하이에나들이 물어 뜯으면서 피선거권의 권리를 박탈을 했다. 회의실마다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고 민주화를 숭상한다고 하는 정당인데 내가 정말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본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겪어본 것 같은 기시감을 느꼈다. 라면서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 나오는 엄석대를 빗대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커다란 손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일 것이고 뒤따라서 이제 물어뜯는 이 하이에나들은 윤핵관들을 좀 비유를 한 것 같아요. 한병태 이야기도 했습니다. 소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병태라는 이제 주인공이 엄석대의 어떤 권력, 폭압 이런 것들에 이제 맞서 싸우려던 그런 인물인데 이준석 전 대표님은 사실 한병태는 아닙니다. 엄석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거기 붙어서 같이 한 자리 얻으려다가 잘 안 돼서 팽을 당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병태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엄석대 옆에 있는 체육부장 같은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3.1절 행사장에서 굳이 일본은 군국주의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협력 관계다 이런 발언을 했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국권 침탈을 당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좀 되돌아봐야 한다. 뭐 이런 자기 반성적인 의미의 메시지를 내셨는데 3일 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시민단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국적 기념사다, 치욕적인 기념사다라면서 이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역시나 사과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죽창을 들고 나섰다, 죽창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데 죽창이라는 것이 여러분 공산당을 상징하는 뭐 그런 상징물 같은 어떤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단순히 그냥 죽창이라는 말을 의미 없이 썼다기보다는 친북, 종북 뭐 이런 거랑 또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건데 의외적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제가 과하게 이 죽창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3.1절 날 이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발언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잘못으로 일본의 국권 침탈을 당했다. 이런 식의 발언은 충분히 좀 문제가 될 만한 거고 대통령으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정치의 기준이 대체 뭘까요?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소설을 쓴 것으로 논란이 됐죠. 이제는 과거에 폭주 레이싱을 한 영상이 또 다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내려와야 됩니다. 이분은. 이것도 지금 순수한 동호회 활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냐. 뭐 친구들과 맛집을 다니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상은 왜 비공개로 돌린 겁니까? 그렇게 당당하면 영상을 공개로 돌리고 국민들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레이싱장에서 레이싱카를 타고 운전을 한 겁니까? 도로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기현, 이분도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단순히 교우다라고 했던데 김정곤 씨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울산 KTX 역세권 땅 이제 투기 의혹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땅의 원래 소유주가 김정곤 씨라고 합니다. 김정곤 씨가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날에 김기현 의원에게 바로 토지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곤 씨가 김기현 후보의 어떤 재산관리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재임을 할 때 승인을 해주었던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것도 지금 김정곤 씨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곤 씨가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울주군 상북면 토지 1903평을 평당 32만 원 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합에서 어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그널을 받지 못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허가권자가 도울 것이라는 메시지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 이 땅을 본인과 상관도 없는 땅을 급하게 샀느냐라는 거죠. 투기랑 이렇게 좀 연결을 짓는 건데, 김정곤 씨가 토지를 매입한 지 2개월 후에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지정 제안서를 한 달 후에 회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제출을 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안서가 제출된 지 또 2달 뒤에 김정곤 씨에게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수용을 통보를 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에 울산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을 합니다. 울산시는 5개월이 지난 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결국 했고요. 김정곤 씨 이분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합니다. 조합 설립을 인가를 했다는 거죠. 이 당시 울산시장이 누굴까요? 김기현 후보죠. 이제 일각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일사천리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었겠느냐, 결국에는 이제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소문이 다 사실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재미있게 보내시고요. 마제강TV 구독 부탁드립니다.